오토캐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첫 번째 시간은 간단히 이 두 가지 캐드와 오토캐드 초기 설정 값으로 되돌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뭐 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 강의로 점핑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캐드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오토캐드는 수많은 캐드 프로그램 중에 오토데스크사가 만든 캐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름도 아주 잘 졌습니다. 오토캐드. 자동으로 다 해주겠죠. 예, 맞습니다. 자동으로 다 해줍니다. 캐드라는 본래 사전적 의미는 컴퓨터 에드 디자인으로서 컴퓨터에다가 뭐 디자인을 한다. 그 얘기겠죠. 그러면은 뭐 컴퓨터에다 디자인하는 프로그램들은 뭐 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캐드냐? 그렇지 않죠. 디멘전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내가 그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요소를 그렸다고 한다면은 거기다 이제 수치를 붙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그걸 재본다든지 그러면은 그 요소가 변환이 되면은 이제 그 수치값이 변한다든지 이런 수치하고 관련돼서 쓸 수 있게끔 해놓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캐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개념적으로 이렇게 아시고요. 캐드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제 오토캐드를 써왔다면은 오토캐드가 그냥 순수한 캐드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무슨 프로그램 가지고 한 거야? 물론 딱 보면 알죠. 아니면은 또 누가 나 캐드 쓸 줄 알아? 그러면은 그래? 그 무슨 프로그램 사용하는데? 그러면은 캐드. 예,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오토캐드면 오토캐드. 미국의 유명한 마이크로 스테이션이라는 또 캐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건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내가 마이크로 스테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마이크로 스테이션, 오토캐드면 오토캐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대충 캐드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토캐드 초기 설정 값으로 되돌리기. 네,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오토캐드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환경에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초기 값으로 돌리고 싶은데 예외적으로 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간단히 시범을 보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 프로그램이 실행된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종료를 하는데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키값으로 뭐 다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써보신 분들은 뭐 간단한 건데요. 처음 접했다. 처음 오토캐드를 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아까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 쉽죠. 여기 이거 선 그리는 거보다 이거 누구나 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요. 뭐 이런 것들은 모른다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은 모른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눌러보기 이것저것 이렇게 눌러보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뭐 움직여보고, 야 이렇게 해서 끄집어보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이런 상태로 돌아가는 거, 이런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까 같이 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건 다 있는데 이게 또 이거 끊어야 되는데 이거만 끊으면 되죠. 명령을 알았을 때 얘기고요. 명령을 하나도 안 배웠다고 한다면은 어떠한 경우라든지 화면이 이렇게 변환이 되게 되면요 좀 당황을 하게 됩니다. 초보자들은요. 그래서 이거 내가 뭘 잘못 누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종료를 하고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 값으로 돌아오겠지. 그러고 이제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끄면은요 저장할 것이냐가 물어보는데 이거 당연히 아니어야 뭐 초기값 아까 그 화면으로 돌아가겠지. 그러고 아니요 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요 하고 나가게 되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시 실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프로그램 실행돼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지금 뭐 어디에 버퍼라고 그러죠. 그런 버퍼에 저장이 돼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부팅을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어. 뭔가가 내가 하다가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럼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오토캐드를 새로 까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오토캐드는 그렇게 먼저 새로 까는데 이렇게 뭐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습니다만은 그것도 사실 귀찮은 일입니다. 간단하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귀찮은 일이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언인스톨 한다는 것은요
물론 다시 언인스톨 하게 되면은 그 레지스트리 값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 있다가 다시 뭐 더 덮어 쓰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괜찮겠습니다만은 좀 다른 얘기가 될까요? 프로그램이 뭐 캐드가 오토캐드만 있는 게 아니고 또 3D 프로 전용으로 하는 렌더링 프로그램인지 그래서 어서 많이 봐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깔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깔아보니까 나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우리 업무에 안 맞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언인스톨해서 삭제를 하게 되겠죠. 프로그램을 쓰지 않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언인스톨 하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파일들, 특히 폴더도 안 지워지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폴더를 먼저 지우면 삭제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 레지스트리의 그 값들이 그대로 보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윈도우를 실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레지스트리에서 가지고 있는 값들을 전부 다 로딩하고 부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깔았다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인스톨 하게 되면요. 그 프로그램은 삭제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 레지스트리 값들은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깔았다 이렇게 삭제했다 다시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 윈도우가 이렇게 좀 느려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것을 종료를 하고 한번 해볼 텐데요. 그것을 하려면은 이게 프로그램이 실행된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종료를 하고요. 윈도우를 갖다가 XP에서 7 또 8 버전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선 8 버전부터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모든 프로그램이 있죠. 그리고 아까 구티어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그건 오토캐드 아까 띄었던 화면이 한글 14 버전이었습니다. 거기에 항목을 보면 각 항목에 보면 다 있습니다. 만약 2016 트라이얼 버전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트라이얼 버전에도 다 이렇게 디폴트로 리셋, 영문으로는 리셋, 한글로는 기본값 설정이라고 다 이렇게 있습니다. 다 있죠.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시행이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윈도우 XP나 7 사용자들은요, 사용하신 분들은 여기 한글, 여기 가시면은 기본값으로 재설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사용자 백업이라는 것도 이거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나중에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 설정 값들을 백업을 해놨다면은 회사마다 다 틀리죠. 환경이요. 용지 사이즈라든지 프로토라든지 이런 환경들이 다 틀립니다. 조그만 작업 영역에서 작업하는 회사도 있을 테고 몇만이 필요한 그 한계가 이런 또 회사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 설정 값들이 다 틀립니다. 그걸 백업을 해놨다면 다시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불러오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냥 아래 것을 재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그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값들을 변환된 값을 원래 값으로 이렇게 덮어 써가면서 다시 프로그램이 실행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파일들이 어떤 것인가. 뭐 그래서 그 파일들만 다시 이렇게 뭐 백업해서 엎어 써도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고급 과정적인 문제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사용하는 사람들이 뭐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알면 좀 귀찮습니다. 뭔가 이렇게 간단히 해결돼야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 시 이걸 체크를 해제를 하고요. 다시 보려면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깐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요 위에 여기에 메뉴 막대 표시라는 것을 열면은요. 여기 도움말이라는 데 가면은 환영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기능이라든지 이것을 간단히 거기서 볼 수 있으니까요. 보는 방법은 거기서 보면 됩니다. 이건 잘 안 보니까요. 끌까요? 잠깐 켜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설정값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토캐드는 이렇게 처음에 이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드를 켜놓고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드를 꺼놓고 사용하게 되는데요. 명령하는 실행 방법이 세 가지라고 뭐 정확히 따진다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뉴바에서 실행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 그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그리기 항목이 있죠. 여기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가지고 꺼내는 곳들이죠. 얼른 눈에 보이기
좋게, 선택하기 좋게 꺼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요 지금 하얗게 표시된 이 부분을 리본 메뉴라고 그러는데 이것만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알게 되면은 다시 초기 값으로 안 돌리고 이렇게 간단히 하면 되겠죠. 그것은 어느 정도 명령을 알았을 때 얘기고, 이렇게 세 가지로 실행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메뉴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클릭, 보이는 대로 리본면에서 클릭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코맨드 상태, 이쪽으로 한번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이 코맨드 라인에서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오토캐드는 코맨드 상태로 시작한 것을 모듈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도스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스 버전 때부터 나온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도스에서는 이런 환경이 아니죠. 이런 위지 환경이 아닙니다. 잠깐 볼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cmd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cmd 이렇게 하면은 도스 버전이라는 것은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도스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토캐드를 실행을 하고 autocad.exe라는 것을 명령을 실행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면은 거기서 서클, 라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명령을 주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편하다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윈도우 3.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윈도우 10까지 지금 나오려고 합니다만은 지금 다 이렇게 윈도우 환경으로 되니까 이런 것도 다 윈도우 환경으로 됐고, 그 다음에 그 코맨드 상태요. 도스의 코맨드 상태에서 좀 향상된 것들이 그 전에 몇 버전까지 그렇게 됐었는지 모르지만 오토캐드 클래식이라고 그래가지고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그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잠깐 설명한다면요, 지금 그 각 사이트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강의를 소개하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난 이게 편하다 그래서 아직도 그 클래식 환경으로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2016 같은 것은요, 여기서 오토캐드 클래식이라는 항목이 아예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으면은 명령을 많이 알고 있으면은 이거 없어도 됩니다. 아까 같이 이것만 있어도 작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그려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그러니까는 외래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쓰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틀리는데 그냥 지금 화면들이 다 크니까요. 그냥 이 상태에서 쓰시면 이게 편합니다. 여러 가지로 편하다는 것은 앞으로 설명을 드리는 걸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편하고, 그 다음에 2014 한글 버전 가지고 사용합니다만은 영문이 필요하다시는 분들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영문 프로그램을 새로 받아서 인스톨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잠깐 볼까요? 여기 저기 맨 윗줄에 보면 오른쪽 코너에 그 물음표가 보일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언어팩 다운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요, 그 해당하는 버전에 관계되는 그 언어팩 다운로드 오토데스크사의 홈페이지로 이렇게 점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OS에 맞는, 그 다음에 64비트 오토캐드를 깔았다 하면은 64비트여야 되겠죠. 그래서 영어가 필요한 사람 위에, 한글이 필요한 사람 밑에,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코맨드 상태로 이렇게 하는 어떤 편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은 코맨드로 하는 게 더 훨씬 접근하기가 쉽고 빠르고, 뭘 이렇게 여기서 이거 다 언제 외웁니까? 이 뷰에 뭐뭐뭐가 있다 이런 거 다 어떻게 외워서 합니까? 이거 외워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출력에 가면은 뭐가 있다라서 이걸 바로 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게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 모르면은 열어보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코맨드 상태가 편하다. 코맨드는 어차피 한글로는 안 되고 영어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인하면 라인이라는 걸 입력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선이라고 나타나 있죠. 여기는 원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개념적으로 얼렁하려면 서클이죠. 근데 여기 갖다 놓으면은 서클 이렇게 밑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다 설명이 다 나타났는데, 지금 영문 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라인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서클로 표시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단축키가 대개 앞자리로 이렇게 구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 자리 아니면 두 번째 자리까지, 아니면 또 세 번째 중복이 되어 있다면 세 번째 자리까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특히 잘 안 쓰는 명령들은 풀 네임, 풀 코맨드를 다 쳐야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영문 버전이 편하시다 하면 영문 버전으로 사용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전에 관계없이, 어떤 언어에 관계없이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다. 예, 그냥 똑같다라고 저는 이렇게 감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히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새로운 버전이 나가면은 뭐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 그렇지는 또 않겠죠. 그래서 그 이전에서 조금 이렇게 부족했던 것들이 향상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버전이 업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2016까지 나와 있습니다만은 또 몇 년 지나면 2020 뭐 이런 식으로 향상이 되겠죠. 그때 2014를 쓰든 2000을 쓰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모양이 또 변하지도 않겠죠. 변하지만 그 인터페이스 자체가 변하면 혼돈을 줘서 안 되겠죠. 없던 게 좀 생긴다든지, 기능적으로 없던 게 생긴다든지, 이렇게 좀 향상되는 게 있죠. 근데 아무리 향상을 돼도 말로서 그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야, 서클을 그려라. 어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만큼 집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버전에 관계없이 공부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 작업할 때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앞으로 2014 이 버전 가지고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 홀을 하나 그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전 버전 사용자도 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지금 이걸 본다면요, 이게 이렇게 반대로 하니까 이쪽으로 결국은 이렇게 돌아간 거가 똑같습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일로 돌리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돌아갑니다. 그 오토캐드가 처음부터, 근데 캐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그 대부분입니다. 이거 제약을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이게 불만이었었습니다. 물론 그걸 줄 알면은 아무 관계가 없죠.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돌아가든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초보자들은 이 호 그리는 게 굉장히 난해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서 내 마음대로, 지금 마음적으로는 여길 찍어서 일로 올라오고 그랬는데 일로 안 돌아오니까는 상당히 난감하죠. 그래서 그게 좀 향상된 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돌리면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바라건대 앞으로 더 버전업이 된다면은 이게 2014부터 틀려진 건데요. 이거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도 다른 프로그램을 많이 달아보았습니다만은 이거 제한을 둘 필요가 없죠. 그래서 향상된다는 게 뭐 그런 정도의 향상이지. 그러니까 이 향상됐다는 게 이제 지금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반대로도 돌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틀려진다는 것 뿐이죠.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리지 못한다. 지금 반대로 돌리는 기능이 없어가지고 홀을 내 마음대로 그리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다.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똑같다.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